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은요. 제가 좀 쭈그려 앉아 있으면 힘들어. 좀 편하게 앉을게요. 요즘 며칠 동안 계속 메론하고 오이 손질하고 쭈그려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지금 오금이 저립니다. 힘들어 죽겠어.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장마철이 지나면서 농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농사? 가을 농사들 준비해야겠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대파를 먼저 다 수확을 하고 끝난 하우스예요. 열흘 동안 문을 닫아놓고서 냄새도 풀하고 벌레도 좀 죽이려고 이렇게 태양열 소독을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흐린 관계로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한번 보여줘요. 끝만 탔어요. 이렇게 끝만 탔는데 보이시나요? 꽃이 나졌죠? 한 열흘 정도 닫아놓으면은 잡초고 뭐고 뭐 벌레고 뭐고 싸그리 그냥 어떤 식으로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열흘 동안 닫아놨는데도 아주 쌩쌩해요. 다 풀을 뽑아야 됩니다. 며칠 동안 뽑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대파가 끝나고 난 후 지금 가을 오이를 심을 거예요. 제가 다른 데는 이제 배추, 무 뭐 여러 가지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각 작물을 심기 전에 진짜 무엇을 해야 되냐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토양 검정부터 말할 겁니다. 토양 검정. 흙을 꼭 검사를 해봐라. 내 흙의 상태가 과연 어떤지, pH, EC, 유기물의 함량, 그 다음에 인산, 가리, 칼슘, 그다음에 미량 요소들의 함량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배추를 심을 거면은 배추에 필요한 양분을 얼마나 넣어야 될 건지, 그리고 물을 심으려면 양분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든 작물들의 또 기본적인 적정량의 시비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술센터에 있어요. 내가 토양 검정을 하러 가면요, 그래서 땅의 지번과 무엇을 심을 건지를 기록을 해주면은 거기에 맞게끔 또 시비량까지 처방을 해줘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꼭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농사를 지면서 작물을 심어 놓고서도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 토양 검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막 물어봐요.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안 좋은 부분들을 자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EC와 pH, 내 토양의 염류량,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더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상당히 중요하거든. 근데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토양 검정하기 전에 필요한 거, 일회용 봉투, 요거 첫 번째 담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꽃삽, 그리고 꼭 필요한 거 매직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땅이 넓은 곳에다가 여러 작물을 심다 보니까요, 각 하우스 동마다 다 체크를 해요, 대부분.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작물마다 다 체크를 합니다. 어떤 작물을 심을 거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시비량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꼭 체크를 해서, 그래서 꼭 번호를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헷갈려서 다음에 야, 내가 도대체 이거를 어디 걸 했냐.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제가 필지 번호와 지번과 그 하우스 넘버만 적어주면은 거기에 맞게끔 또 출력을 해줘요. 기술센터 참 좋아요. 농업기술센터 잘 이용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로 여기는 자, 이쪽에 보니까 1번 88에 다음에 심을 거 오이, 오라고 됐어요. 오이입니다. 저만 지워지나? 지워지네요. 유성막 같네. 자,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저도 보기 좋고 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도 확인하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흙을 푸는 요령은 심어야 될 곳, 새로 심어야 될 곳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를 푸는 게 좋아요. 어떤 흙이든지. 그래서 여기 이제 겉에 흙을
살짝 걷어냅니다. 이렇게 걷어주고요. 바로 표피에 있는 흙은 사용하지 않아요. 조금 들어가서 한 4, 5cm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고요. 그냥 되도록이면 이렇게 슬쩍. 뭐 교본에는 뭐 4cm, 5cm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꼭 그 들어가서 몇 g의 흙을 퍼라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클로즈업. 여기서 중요한 거는 4cm, 5cm 깊이가 아니고요. 내가 심어야 될 작물의 뿌리 근방에 흙을 푸는 겁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청근성이에요. 표피에 두둑을 형성을 했을 때 표피에 있어요. 두둑 밑에까지는 잘 안 내려갑니다. 뿌리 자체가. 그러면 그 두둑 근방에 있을 만한 흙을 퍼야겠죠. 그리고 무, 배추, 딸기 얘네들은 신근성이라는 거는 뿌리가 깊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깊숙이 내려간다는 건 최대한 깊이에 있는 흙까지 퍼야 된다는 건 얘기입니다. 청근성은 두둑 겉면에 대부분 있어요. 뿌리가. 그러면 거기에 있는 흙을 채취를 하는 거고요. 단순히 교재에서 몇 cm 해라 그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심어야 될 작물의 특성을 알고서 그 부분에 흙을 퍼야 된다. 꼭 명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심을 게 뭐예요? 오이라고 했죠. 오이라면은 토양층에서 거의 한 5에서 10cm 사이에 다 있습니다. 뿌리가 밑에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요. 청근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흙을 푸시면은 충분히 그 토양 검정하는데 적당합니다. 이렇게 여기 한사 푸시고, 자 이게 한 군데만 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심어야 될 곳에 여러 군데를 해야 돼요. 뭐 이제 교본에는 뭐 Z 방법, W 방법 뭐 여러 가지 뭐 이름을 대놨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군데를 그냥 푼다는 거예요. 앞에, 뒤에, 중간에 여러 군데를 퍼서 혼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토양 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낙엽이나 부숙되지 않은 낙엽 같은 거는 걷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뿌리 근방에 있을 만한 흙을 조금씩. 거의 흙은 500g만 있으면 돼요. 토양 검정하는데 필요한, 한 번 검정을 할 때 필요한 흙의 양은 500g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요. 조금씩 퍼가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메론하고 오이 재배를 하고 있는 곳, 수확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토양 검정하는 기본적인 거는 내가 심기 전에 한 2달 전부터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2달 전에요. 그 전부터 집어넣고 그래야지만 제가 정확하게 12량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토양 관리가 되는 건데, 근데 저 같은 경우 지금 또 요 오이 재배 중에도 중간에도 한 번씩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물이라는 걸 이제 수확하기 전에 이 열매들이를 달면은 토양 pH가 변화가 돼요. 수확기가 됐을 때는 토양 pH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토양의 pH와 제가 주고 있는 양분을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도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고추 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추도 지금 수확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갛게 익어갈 때가 있죠. 중간중간에 pH가 다 바뀝니다. EC도 바뀌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병해충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pH와 EC가 병해충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자. 여기 지금 뿌리들이 나와 있네. 자, 보여드릴까요? 계속 뿌리가 나오는 거. 이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수분 양은 적당합니다. 이렇게 잘 부셔지죠? 부셔지면서도 이렇게 물기가 눈에 보이는 썩 괜찮은 상태예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확하고 있는 아니면 숙기가 되어가고 있는 밭을 흙을 후벼파면은요 뿌리도 같이 후벼파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거는 메론의 흙이고요.
자, 퍼고 또 오이도 퍼가겠습니다. 여기도 와, 씨뿌리가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오이나 메론 같은 경우는 청근성이어서 이렇게 두둑에 이렇게 뿌리가 형성이 된 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들춰보면. 고추도 이런 형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고추 같은 경우는 뿌리가 두껍겠죠. 오이보다는. 지금 훨씬 오이 쪽이 활발한 느낌입니다. 왜냐면은 똑같이 물을 줬는데도 오이 쪽에 흙 두둑은 거의 보슬보슬하게 좀 말라져 있는 편이고요. 메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라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이가 조금 더 활발하게 지금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증산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를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물을 줬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 푸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무, 배추, 갓, 쪽파 이렇게 심을 거예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가을 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 토양 검정 시간이 빠르면은 2주고요. 늦을 때는 한 달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8월 초에 뭐 거름을 뿌리고 뭐 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빨리 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3번 170 다시 10 그리고 자, 얘네들은 심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배추하고 무는. 그러면 표피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깊이에 있는 흙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많냐? 아, 여기 내가 풀 있던 걸 로타리를 쳐가지고 그렇구나. 지금 여기는 제가 풀이 많이 났던 데서 로타리를 쳤더니 낙엽들이 많네요. 토양검정실에서 뭐라고 하겠어. 다른 데를 펼게요. 이제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흙을 세 군데를 퍼서 각기 다른 작물 심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흙을 다 푸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로 이동 중인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토양 속에 있는 염류 체크하는 거는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이제 적정 시비량을 뽑아내는 것도 한 2주 정도는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토양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지만 그거를 이제 토양 처방서를 12처방서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EC와 pH 체크는 하루면은 가능합니다. 센터 직원분들이 좀 한가하면은 바로 가르쳐 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하루 안에 EC와 pH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병 발생과 해충 발생 무엇이 생기고 어떻게 예방할 건지에 대한 어떤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은 현재의 농사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무슨 교육 있나 보네. 벌써부터 차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요 흙만 맡겨주고 EC하고 pH만 뭐 우선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전화가 와서 이걸 다 가르쳐 주니까요.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조금